극심한 가뭄 속 단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 비가 가뭄을 씻어낼 이른바 효자비이길 바라게 되는데요. 하지만 2차 피해를 부르는 호우가 될 가능성도 있어 잘 대비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속하는 극한 가뭄에 토양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영남 대부분과 호남, 충남 일부로 확대한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은 단비가 더욱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토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게는 40에서 5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는 크겠지만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습호우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되는 비구름 특성상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리거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 통로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습호우에 따른 2차 복합재해도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 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나온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여러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친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또 조상의 과거 때문에 후손까지 비판받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각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친일단체로 분류되는 대정친목회 평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선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SNS에선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안상호를 대한제국이 키운 근대 의료인으로 평가하며 이번 비판을 친일 강박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상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친일 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명단은 친일 행위의 성격과 정도 등을 따져 선정한 만큼 이름이 없다고 친일 행적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서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고 조금 반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록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등재는 안 했지만 여전히 친일 행적의 팩트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증조부를 넘어 하영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조상의 과거를 이유로 후손까지 비판하는 건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후손의 책임과 조상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배우 하영은 결국 자필 사과문을 통해 무지한 상태에서 조상의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사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조상의 과거를 직접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 전범선은 자신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인직의 5대 외손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난 친일파셨거든요. 근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때 그 옆에서 통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예요. 유명 배우 증조부의 친일 논란은 과거의 공과를 오늘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통제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해 미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방식을 강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우파 매체에 출연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대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 비상 권한으로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우편 투표 제한을 강제해달라는 요청에 더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며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불법 등록됐다며 선거 보안 위기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The only reason you wouldn't do it is you want to cheat because your policies are so bad and your candidates are so pathetic that you can't get away or can't get elected any other way.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제도를 직접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연방헌법 제1조 4항은 선거관리의 1차적 권한을 각 주의회와 연방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주 정부의 선거 제도를 통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즉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Whether it's the SAVE Act, the Save America Act, the new SAVE legislation that's being proposed in the House, SAVE goes to Hollywood, SAVE goes to Hawaii, whatever the sequels are, all of them are fundamentally flawed and impossible to implement by this election. 실효성 논란 속에 추진되는 투표 제한 움직임에 현장 유권자들은 참정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It's a need because we have people that it's difficult for them to get to the polls. Just this past primary, I was required to be out in Washington, D.C. If I wouldn't have had the ability to vote by mail, I may have missed my opportunity to get my voice heard.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의회를 압박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졌을 때 굴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